오늘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Realism. 시진핑은 민주주의적인 구석이 하나도 없는 인간. 지난 7일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미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시진핑을 평가하며 한 말입니다. 그리고 그 시진핑이 평가대로 시진핑했습니다. 중국이 홍콩의 선거제에 손을 대기 시작한 것인데요. 이건 불법의 정도가 아니라 독재의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앞으로 홍콩에서는 향후 1년 내에 3차례의 선거가 예정된 가운데 민주적인 방법으로 선거가 진행된다면 반중 인사들이 대거 당선이 될 것이라는 데에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중국으로서는 그보다 골치 아픈 일은 없을 것입니다. 홍콩의 반중 세력이 정권을 쥐게 되면 탈중국화는 가속화될 것이고, 홍콩이 집힌 작은 불이 현재 중국에게로부터 독립을 원하는 대만과 소수민족에게 경종을 울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 끝은 중국 분열. 이에 중국이 사전에 막기 위해 대대적인 선거 개편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홍콩 언론인 빈과일보에 따르면 내달 초 진행 예정인 중국 양회 전국인민대표회의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홍콩의 범민주화 세력을 저지하기 위해 홍콩 선거제를 바꿀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입법회 선출직 의원을 뽑는 현 5개 지역구를 구의원 선거처럼 18개 지역구로 세분화하고, 현재의 비례대표 선거 방식을 18개 선거구당 2명의 의원을 뽑는 방식으로 대체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친정부 진영에서는 이 방식대로 하면 야권에서 후보를 배출하는 과정에서 강옹건파 간 분열이 발생할 것이고, 단일 후보를 내지 못하면 표가 분산될 것이라고 여긴다며 정부가 구의원 몫을 없애고 이 5석을 대신 친정부 쪽 인사들로 채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작년 4월에 열린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는 홍콩 정부의 사법 절차 없이 의원직을 마음대로 박탈할 수 있는 초법적 권한을 통과시켰고, 이에 중국은 국가모독금지법 통과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그 즉시 홍콩의 4명의 야당 의원에 대한 의원직을 강제로 박탈했습니다. 사실상 말도 안 되는 행동들이 실제로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민주적인 구석탱이가 1도 없는 시진핑이 역시나 시진핑한 것입니다. 이에 반발한 나머지 야당 의원 15명 전원이 의회에 사직서를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러한 중국의 추잡한 행태가 중국에게 좋은 것인진 좀 더 두고 봐야 합니다. 중국의 경거망동은 미국을 하나로 만드는 초당적 원동력이 되고 있기 때문이죠. 현재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여성으로 몰려오는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은 홍콩 민주화 운동가들을 지지하며 이들을 탄압하는 중국 정부를 강력하게 비난했습니다. 낸시 펠로시는 지난 24일 현재 민주화 운동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재판을 앞두고 있는 활동가들을 지지하며, 중국 정부는 홍콩의 권리와 자유를 탄압하기 위해 무슨 일이든 벌일 것이라며 세계가 중공의 인권 탄압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중국 정부가 알아야 하고, 미국은 상업적 이익을 위해 중국의 인권에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면 세계 모든 나라가 인권을 주장할 도덕적 권위를 잃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국 의회는 중국의 인권 탄압에 책임져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 멘트가 중국 입장에서는 매우 거슬릴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 말이 바로 낸시 펠로시의 입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 지난 트럼프 대통령 때의 사형 집행이 유보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던 차에 민주당 최고 리더이자 사실상 미국을 움직이는 권력이라 할 수 있는 낸시 펠로시의 입에서 그야말로 사형 확정을 받은 것이죠. 낸시 펠로시는 미국 하원 의장으로 미국 역사상 최초의 여성 하원 의장이며 현재까지 유일한 여성 의장이기도 합니다. 보통 미국의 유명 고위 정치인으로 힐러리 클린턴을 떠올리는데, 힐러리는 영부인과 장관까지만 올라갔고 이 두 직위의 의전 서열이나 대통령 승계 서열, 권한과 책임 범위는 하원 의장보다 낮습니다. 반면 펠로시가 역임한 하원 의장은 대통령 승계 서열 2위뿐만 아니라 하원위원회 구성원 선출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녀는 하원 의원을 무려 18선이나 지냈습니다. 1987년부터 한 번도 선거에서 패배한 적이 없어 사실상 현재 미국 정치계의 최정점에 있는 이라 봐도 무방합니다. 그러한 낸시 펠로시는 전 미국 대통령이었던 트럼프와 깊은 갈등이 있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2019년 2월 5일 트럼프 대통령이 국회 국정연설을 할 때엔 조롱의 박수를 쳤고, 2020년 2월 4일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의회 상하원 합동연설 현장에서 트럼프의 연설문을 트럼프 눈앞에서 찢어버린 사람입니다. 트럼프 역시 그 모습에 눈길조차 주지 않고 자리를 박차고 나갔는데요. 공화당과 민주당의 분열을 제대로 보여준 장면이었죠. 이처럼 서로 상극인 두 사람이 어째 딱 하나의 안건에서는 짝짝꿍이 아주 잘 맞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둘 다 앞뒤업 잴 것 없이 중국이라 하면 일단 쌍욕부터 바꿔보죠. 미국은 현재 공화당, 민주당 상원, 하원 가리지 않고 연일 대중국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미국 역사상 어떠한 법안이 이렇게 초당적 지지를 받은 적이 없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만장일치로 중국을 향한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낸시 펠로시는 중국 때리기에 대한 초당적 합의가 중요하다며 강조하고 있는데요.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는 중국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은 미국의 국가 안보와 경제를 보호하고 미국의 국격을 높이는 일이라고 말하며 그동안 못 잡아먹어 안달이던 전 정권에 대한 칭찬을 했습니다. 바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의 위구르족 인권 탄압을 대량 학살, 제노사이드로 규정한 것에 대해 미국인으로서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한 것인데요. 이에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에 화답하며 위구르인에 대한 중국 공산당의 잔혹 행위를 대량 학살로 규정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며 새 행정부가 우리의 의견과 동의하고 있어 마음이 놓인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펠로시는 크리스 스미스 하원 의원과 은퇴한 프랭크 울프 전 하원 의원 등 많은 공화당 의원들과 함께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했습니다. 미국이 지금 가고 있는 정책 방향을 중국에게 경고하는 셈이죠. 바이든이라 좋아할 것 없다. 너네 이제 진짜 선 넘다가 골로 간다. 뭐 이런. 낸시 펠로시는 많은 공화당 의원이 전 세계 인권 수호에 앞장서고 있다며 그들은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노동 수용소로 갔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민주당뿐만 아니라 바이든의 행정부 지명자들도 청문회나 기자회견을 했다 하며 중국이 문제다. 중국을 좁혀야 된다고 말하고 있으니 시진핑도 미칠 노릇일 것입니다. 24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 중앙정보국 국장 지명자인 윌리엄 번스 전 국무부 부장관은 중국에 대항하는 것이 국가 안보의 핵심이라며 대중 견제 태도를 드러냈습니다. 번스 지명자는 인준 청문회에 출석해 CIA 국장으로서의 최우선 과제를 첫 번째로 중국, 그리고 기술, 정보인력, 파트너십 등으로 꼽으며 적대적이고 약탈적인 중국의 리더십은 우리의 가장 큰 지정학적 시험이라고 말했습니다. 테러리스트, 국가기밀 유출 등 어떤 국가 위협보다도 그냥 차이나가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지식재산권 갈취, 자국민 억압, 이웃국가 협박 등을 언급하며 그 첫 번째 강력 조치로 중국 공산당 선전도구로 이용되는 중국의 공자학원 폐쇄를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현 정부가 지명한 CIA 국장의 발언에 공화당 의원이자 한국계 연방 하원 의원인 미셸 박 스틸 의원, 한국명 박은주 씨도 그 뜻을 함께하였는데요. 최근 자신의 트위터에 중국 공산당의 위협에 초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중국의 영향력과 선전 내용을 우리의 교실에서 차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공자학원의 미국 내 영향력 차단에 목소리를 높인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또 다른 한국계 의원인 영김, 한국명, 김영옥 씨도 대만의 세계보건기구 옵서버 지휘를 복원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면서 중국 대리기에 가세하였습니다. 대만은 WHO가 설립될 당시 창립 멤버였지만 중국이 그놈의 하나의 중국을 주장하는 바람에 이후 총회에 참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중국이 대만과 WHO 파트너 국가 간 협력을 금지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미국 대만 관계 강화와 대만 지원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중국이 벌이고 있는 국가 간 분쟁 문제뿐만 아니라 트럼프가 추진했던 경제 제재도 현 정부에서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불태웠는데요. 24일 캐서린 타이 신임 무역대표부 대표 지명자도 동맹국 협력으로 중국에 맞서겠다고 밝히며 바이든 행정부의 반중 전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타이 대표 지명자는 미국 상원 인준 청문회를 앞두고 서면을 통해 국제적 동맹과 협력을 재건하는 일을 최우선에 두고 국제기구에도 복귀하겠다면서 이를 통해 미 동맹 연합전선으로 중국을 상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인 USTR은 백악관 직속기관으로 USTR 대표는 미국의 통상정책을 조율하고 대통령에게 조언하는 역할을 합니다. 장관급 통상책사로 통상정책을 입안하고 양자 또는 다자 무역협상을 주도합니다. 바이든 정부의 무역정책 방향성을 알 수 있는 이번 USTR 대표자 지명에 오래전부터 유명한 대중국 강경파이자 심지어 대만계인 캐서린 타이를 임명한 것입니다. 중국은 당연히 캐서린 타이가 대만 출신 이민자의 후예라는 사실에 강한 경계심을 드러내는 분위기입니다. 일각에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취임 첫날부터 17개의 행정명령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들을 바꾸는 모습을 보며 대중 제재도 약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표하였지만 다른 건 다 바꿔도 하나만큼은 바꾸지 않은 것이 있는데 바로 대중 제재입니다. 그동안 중국은 대만과 홍콩, 신장 위구르 등을 핵심 이익으로 규정하며 합의와 양보가 불가능한 나라의 존망에 관련된 최상위급 국가 이익으로 추대하였습니다. 누구든지 이 핵심 이익을 건들면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것이 현재 시진핑의 의지인데요. 그러나 상대를 잘못 골랐습니다. 자기보다 국력이나 군사력이 뒤처진 국가들에게는 그러한 으름장이 통할지 몰라도 상대가 1년 국방 예산을 1000조를 쓰는 천조국 미국이니까요. 미국은 동네 개가 짖는 듯 여기며 중국이 전쟁을 일으키면 진정 손해는 누가 보는지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 2월 초 본토 상공에 다량의 E-4B 나이트워치를 그리고 중국 상공에 E-6 머큐리를 띄워 가상 핵전쟁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E-4B는 하늘을 나는 펜타곤이라고 불리는 핵전쟁 지휘기로 미국이 핵전쟁 상황에 돌입하면 대통령과 국가 지도부가 E-4B에 탑승하여 E-4B에서 핵무기 사용 코드를 꺼내 미군에게 핵무기 사용 명령을 내립니다. E-6는 바다 깊숙한 곳에 있는 전략 원잠에 핵무기 발사 명령을 전송해주는 통신 중계기입니다. 특별한 훈련이 있지 않는 한 해외에서 식별되는 경우가 없는 E-6가 중국 바로 코앞까지 도달한 것입니다. 한국의 태안반도 서쪽 115km 해역에서 고도를 무려 1300
325피트 약 403m까지 낮췄다는 정보를 송출한 뒤 사라졌습니다. E6가 안전고도보다 훨씬 아래로 내려가는 상황은 딱 두 가지로 적의 공격 위협이 있었거나 수중의 잠수함과 통신을 해야 할 때입니다. 하필 공교롭게도 일본 오키나와 해변 깊숙한 바닷속에는 순항 미사일 원잠인 오하이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하이오에서 발사된 핵무기는 중국 베이징까지 3분이면 도달하죠. 이것을 중국이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철저하게 모른 척하고 있습니다. 잘못 건드리다 골로 가버리거든요. 중국 시진핑은 2030년 장기 중대 계획을 발표하며 미국을 넘어 세계 패권 국가로 발돋움하겠다는 선전포고를 하였습니다. 이쯤 되니 그 말이 떠오르네요. 타이슨의 명언이죠. 누구에게나 그럴싸한 계획은 있다. 처맞기 전까진.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